안녕하세요. 부부책방의 주단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어느새 3월 중순에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가 이제는 겨울옷을 좀 집어넣고 봄옷을 좀 꺼내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날이 갈수록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점점 봄이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마당에 별목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당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식물인데, 오늘 보니까 조금씩 이제 눈을 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면 이제 꽃도 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와, 시간 정말 빠르다 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모두에게 봄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건 조금 동일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부부책방에서는 매달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와 관련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앞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번 3월의 테마를 시작과 출발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들이 새로 시작해볼까? 출발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1월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연도가 일단 바뀌는 때이고 이제 1월 1일 뭔가를 결심하는 날, 그래서 이제 올해의 목표, 올해의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마 1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1월도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때이기지만 심정적으로는 3월이 정말 시작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겨우내 이제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열리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1월 달에 세웠지만 이제 달성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을 조금 내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시작과 출발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전달해 드리는 책 2권을 좀 선정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소설이고요. 두 번째 책은 에세이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골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릴리언의 정원이라는 책이에요. 일단 표지를 보시면 예쁘죠? 네. 이걸 만약에 이제 서점에서 발견을 하셨다면 표지를 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집어들었을 것 같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이제 정원을 꾸미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정원을 꾸미는 사람이 정원을 꾸미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기본적인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 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비 왁스먼이라는 작가의 소설이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인공 릴리언은 3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왜 남편을 구하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날 조금씩 충격과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릴리언의 직업은 책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채소 안내서에 들어가는 손그림 작업을 의뢰받게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6주간의 채소 원예 수업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채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자, 요즘 식집사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사라는 표현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식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집을 꾸미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집에서 이제 뭔가 삭막하지 않게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조그만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식집사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식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때가 되면 이때 봄 정도 되면은 양재 꽃시장 가가지고 이제 화분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허브 같은 것들도 사고 뭐 이래서 신혼 초에는 그런 애들을 좀 많이 키웠던 것 같은데 신경을 조금씩 못 쓰기 시작하면서 물을 주지 않아도 될 때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많이 죽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식집사는 전혀 소질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양평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요 솔직히 좀 엄두는 안 났어요. 내가 식물도 죽이는 사람인데 하물며 저희 마당에 잔디도 깔려있고 꽃나무들 엄청나게 많은 집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잡초를 뽑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걔네들을 뽑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반나절, 오전 내에 반나절 정도 시간을 잡아서 잡초를 뽑고 처음에는 잡초랑 풀도 구분을 못하던 제가 이제 서울 같은 데 나가면은 이제 가로수 같은 데 있는 잡초들도 막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지경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조금은 식집사인 것 같은 그 시기를 보냈는데 이게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포기를 하고 지금은 거의 조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얘기가 갑자기 좀 샜는데요. 어쨌든 난생 처음으로 이 릴레언이 식집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엉겁결에 이제 조그맣게 키우던 거에서 범위가 늘어나서 이제 정원까지 본격적으로 가꾸게 되는 거죠. 제목이 릴레언의 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바꾸게 돼요. 일단 우리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다 죽을 것 같지만 물 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도 듬뿍 주고 이렇게 뭔가 정성을 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옆에 뭐가 있긴 하죠.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조화입니다. 제가 사실 이 꽃을 양귀비꽃인데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얘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볼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한정돼가지고 작년에 그냥 그래 차라리 조화를 사자.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조화를 지금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도 이제 강인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절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가지는 않지만 저는 이 양평 생활을 하면서 이 식물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잡초가 뽑아도 끝이 없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이렇게 씨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성장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식물들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 릴리언도 마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연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초록. 얘네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작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랑의 힘까지도 이제 생각의 확장들이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초록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장을 한다.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지만 내 맘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죽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도 얘가 쉽게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생명이라는 것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남편이 죽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부러지거나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언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다시금 극복될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들을 책에서도 이제 나오고 읽는 중에서도 많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월의 주제가 출발과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발과 시작이라는 테마의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요즘 스타일의 소재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작이라는 거는 무언가의 계기, 그것이 의지이든 아니면 우연이든 이 릴리언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그 채소 안내서의 손그림 작업을 의뢰를 받으면서 채소 원예 수업을 받기 시작한 게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다시금 따져보게 되는 그런 우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언가의 계기에서부터 인생의 다른 페이지들이 시작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의미를 반드시 배우게 된다고 저는 믿는데요. 인생에서 전혀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무언가의 출발을 앞두었다 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게 우연이든 내가 만든 필연이든 그 시작으로 인해서 무언가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삶의 궤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저처럼 그런 상념에 조금 젖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 봤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제목이 좀 길어요.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읽는 책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요. 이 책은 일본 분이 쓰셨어요.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분이 25년 동안 3,500여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호스피스 의사이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3,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눈앞에 맞닥뜨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담은 그런 책의 내용인데, 책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앞서서 제가 릴리언의 정원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삶의 의미라던가 인생의 의미라던가 선택과 후회라던가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노력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인생이라는 것, 진짜 행복이라는 것 등등 인생의 질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챕터가 끝날 때마다 질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도 할애가 되어 있어서 약간 쓰는 책으로 저는 조금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어도 한 챕터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챕터씩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밤에 메인 전등을 끄고 이렇게 보조등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옆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테이블이라던가 이제 보조등 켜놓고서 뭔가 이제 옛날 생각도 하고 지금 오늘 있었던 생각도 하고 이렇게 조금 회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조금 반추하면서 뭔가를 적어보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본인이 읽어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추천해 주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는 불필요한 일은 이제 안 하게 되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의 얘기를 읽다 보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 조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 그리고 살짝 이제 누군가 이제 편찮으신 분이 주변에 있다거나 이제 뭐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책 읽다가 조금 눈물을 흘릴 부분들도 군데군데 조금 숨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하루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읽으면 인생 리셋까지는 아니어도 새롭게 이제 내가 마음을 다 가다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조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항상
시작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그 다음 시작이 있는 것처럼 내 마지막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3월이라서 이제 뭔가 1월에 목표로 삼았던 어떤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금 수정도 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2년이 시작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지금 3월부터 시작인 거예요. 서점에 나가셔서 한번 거들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셔도 좋겠죠. 이 책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으셔가지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부책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이제 권태영님의 출발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